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빨리 하겠습니다. 사건 안에 계신 하나님, 마지막이거든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습니다. 이 카파도키에 갔죠. 터키 카파도키에 갔는데 벌룬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벌룬 투어가 저가 오기 전까지 5일 동안 안 떴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한 날에 바람이 안 불어요.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마을에 있던 모든 250개의 벌룬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장관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저희 같이 탔던 16명 친구들이 호응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이 기관사가 그럼 좀 더 오래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딱 내려오는 순간 한 벌룬이 올라가더라고요. 열기구가. 하나가 쫙 올라갔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림 같았어요. 너무 멋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찰리 채플린의 얘기가 생각났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많죠. 연예인들도 보세요. 너무 멋있어 보여, 멀리서 보면. 근데 고라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힘들어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여행하면서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막 사진 올리면 사람들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멋있어요 막 하고 막 그러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매일마다 혼자 있어야 됐거든요. 일어나면 어디 가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 고민이 혼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할 건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4번의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4번. 하나는 손흥민 축구 경기 보러 가다가 경기장 들어가는데 티켓이 없네 했더니 그때 소매치기를 당해서 축구 경기도 못 보고,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바르셀로나 저기 파밀리아 대성당 아시죠? 가우디 건물. 거기 들어가면 이제 검색대가 엄청 커요. 공항처럼. 거기서 다 놔두고 왔는데 거기 검색대에서 제 지갑을 훔쳐가고, 그리고 브라질 이가수 폭포에서 하나 훔쳐가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가방이 있고요, 뒷가방 있고, 기타 하나를 메고 들고 왔습니다. 이 뒷가방에는 생필품이에요. 옷, 신발, 이제 세수해야 될 거, 뭐 샤워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식 같은 게 있고, 앞가방에는 정말 중요한 거, 이 똑같은 랩탑, 카메라, 고프로,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모아놨던 수비니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월 한 장, 타월이 정말 중요해요. 타월 한 장,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옷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브라질에 있다가 아까 브라질에서 이 가수 보고 한번 도난을 당하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했냐면 사람들이 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이랬더니 야 진짜 좋겠다. 왜? 이랬더니 길만 걸어가도 너무 예쁘거든. 길만 그냥 걸어가 너무 예뻐 거기. 그리고 있잖아, 너 거기서 탱고를 배워. 탱고가 정말 싸거든. 일주일짜리 이제 수강을 신청을 하면 너는 탱고를 칠 줄 아는, 땅고를 칠 줄 아는 남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항상 했던 일은 뭐냐면 무조건 숙소 먼저 가는 거였어요. 제일 빨리 숙소에 가서 짐을 놔두는 게 첫 번째 일인데, 새로운 곳에 가면 제가 이날 약간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딱 내리면 바로 앞에 숙소인데 제가 지하철 2 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걷고 싶어서. 그래서 저렇게 메고요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룰루룰루 이렇게 걷고 있는데 딱 여기서 저 빼루 저 앞에서 딱 걷는데 하늘에서 무엇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하늘을 봤더니 비둘기가요 저를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맞은 거예요. 우와, 비둘기 똥까지 맞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참 저랑 이전부터 걸어왔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같이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지나치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뭐 스페인어로 뭐 여기 뭐 묻었대요. 알아요. 근데 숙소가 근처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알겠어요 하면 아주머니가 먼저 가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주머니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아니 가방을 내려보래요. 막 내려보래요. 많이 묻었대요. 내려봤더니 와, 뭘 많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똥이 쫙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 이거 지금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꺼내는데 그분도 자기 휴지를 꺼내서 막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착해? 이러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무 좋아. 그래서 그라시아스 하면서 막 닦고 있었어요. 닦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제 옆에 여기 계셨고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제 여기 어깨를 탁탁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누가 봐도 마약에 찌들린 키 작고 깜짝잡한 애가 갑자기 영어로 How are you? What is your name?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도 얘는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땅땅 1초 땅땅 했어요. 옆에 아주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저의 앞가방과 함께 사라지셨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지나가는 공간인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머리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한 500만 원 이상 됐어요.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가방 안에 더 중요했던 건 사진과 동영상이지만 제가 이전에 가나에 갔다 왔거든요. 가나를 13년 만에 갔는데 아직까지 저를 기억하시고 2주간 있다가 제가 떠날 때에 17번 모아주셔가지고 돈을 주시는데 그게 한 1,000불 됐어요. 이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 모셔놨어요 안에다. 근데 그 1,000불까지 잃어버렸어요. 1,000불이 나죠. 그래가지고 허탈한 마음에 찾을 수도 없어요. 아주머니가 사라지셨거든요. 허탈한 마음에 다시 숙소로 걸어갔는데 정말 숙소 밑에 경찰 아저씨가 정말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영화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의 일어난 일을 다 적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쫙 적었어요. 대사관에 전화하니까 토요일이라 못 도와줘요. 월요일날 오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에서 1,000불이 나는데. 그럼에도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고 제가 찾아놨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이 너무 캄캄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이 돼서 대사관에 갔습니다. 갔더니 네 돼요. 그러니까 한 3일 있다가 오세요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3일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전 가진 게 없는데 그때 저를 처음 봤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200불을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숙소에 저를 찾는다면서 전화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 한국 대사관인데 죄송한데 내일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갔더니 죄송한데 여권을 1년 안에 한 번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네, 영국에서 손님 보러 가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1년 안에 2번 잃어버리면 용의선상에 올려서 여권 파는 사람으로 용의선상에 있어서 조사를 한 달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를 한 달간 기다렸다가 여권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특급 비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한국에 가시겠어요? 특급을 받고 가야죠. 특별 비자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틀 있다 오세요?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또 숙소에 도착했더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사관인데요. 다시 오셔야 되겠어요. 또 갔어요. 갔더니 여기가 아르헨티나라는 걸 까먹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직통 비행기가 없거든요. 항상 어딘가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 경유지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여권을. 그래서 저에겐 남는 건 한 달 살이가 됐습니다. 어디서 지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이 교회 갔을 때 소식을 전했거든요. 전도사님께. 그리고 전 잘 해결돼서 여권 받아서 한국 갈 겁니다 라고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화를 우리 교환합시다 번호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청년 단톡 한 40명 있는 청년 단톡에 올렸어요. 이런 불쌍한 청년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한 여자 청년이 아빠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한 30년 동안 부동산을 아주 오래 하셨던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장로님이 저를 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 얘기를 한 5분 정도 얘기했어요.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한 달간 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세요. 전화를 했어요. 숙소를 아는 지인이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좀 재워줄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증할 테니까 이 친구 재워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 5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증하시겠대요. 내가 뭘 잘못을 하든 이분이 책임질 테니까 저 재워달라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거절을 했어요. 기다려봐, 또 딴 사람 있어. 그래서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숙소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이번에는 더 확고하게 이 친구가 무엇인가를 파손을 시키든 도둑질을 하든 내가 다 배상할 테니까 재워줘 했는데 그분도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피스 빌딩밖에 없어. 자는 곳 말고 오피스 빌딩. 근데 거기 빈 공간인데 그냥 거기서 잘래? 어디든지 저에겐 지금이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주셨어요. 이분들이시고요. 옆에가 장로님, 옆에 간사님, 그리고 저 가운데에 계신 여자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 아주 좀 유명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을 걷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 혹시 불쌍하신 분 뭐래요? 네, 밥 사줄게요 하면서 갈비를 사주셨어요. 정말 갈비 마음껏 드세요 이러면서 갈비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을, 이런 방을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제 침낭 깔고 그냥 자게끔 해주셨어요. 거기도 근데 보니까 그 옛날 여행사 했던 사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김밥도 먹고 만두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갈 수 있도록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셨는데요, 매일 점심시간 저를 부르셨어요. 매일 점심시간 저를 부르셔서 밥을 사주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느 생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 오피스 건물은 7시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오피스 빌딩이니까 이 앞을 볼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구멍이 없는 거예요. 누구지? 계속 제가 있는 걸 알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인인데 수염이 이래가지고 덩치가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밥 먹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밑에 내려와서 카레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밑에 아주 조그만한 공간에 청년 2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었고 거기는 청년들만 나오는 교회였어요. 카레 먹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스페인에서 거기 아르헨티나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있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금요 철학 예배를 할 건데 같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다 스페인어로 진행이 돼요. 네,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20대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 정말 이 친구들을 만나서요, 사실 한 달 동안 이 교회에 참석하고 이 친구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막 지냈어요. 이 친구들 저한테 한국말 배우고 막 저는 스페인어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말, 나 볼링 좋아하는데, 자, 이삭이가 볼링 치고 싶대, 볼링장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영화 그 어벤져스가 나왔대, 어벤져스 보러 가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영화관 가자, 이삭이한테 보여주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 천사들을 만났어요. 정말 전 다 읽고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거든요, 저의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시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겁니다. 최고의 상황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있다가 여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밖에 안 있었고 나머지 남미 여행 못 했거든요. 근데 이 누나 아까 기억나시나요? 저희 다합에 있었던 간호사 누나예요. 이 누나가 나 이제 다이빙에 미쳐가지고 다합에 5개월 동안 있다가요, 이제 남미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미 여행을 안 하고 어떻게 가? 누나 카드 쓰자. 여러분, 제가 못해도 400만 원 이상 써야 됐거든요. 한 달 같이 살았다고 4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행사기도 한데. 근데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같이 여행해, 내 카드 쓰면 돼. 그래서 이 누나를 만났죠. 할렐루야. 누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누나를 만나게 하셔서 인도에서, 이집트에서, 근데 이제 남미까지. 그래서 누나와 함께
나머지 한 달 반 동안 남미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여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쭉 한 바퀴를 도니까요, 정말 이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다. 자연 안에, 만남 안에, 사건 안에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계시지 않고요, 여행을 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인생,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